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2.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1.86% 이렇게 선반영해서 먼저 올랐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상승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토요일은 부활절 연휴로 이렇게 휴장을 합니다. 내일 미국장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회복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미국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어제 상승분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릴지 내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쌍용차 인수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자, 쌍용차 인수 관련 테마주들 지금 현재로서는 KG그룹만 저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차 인수 관련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KG그룹이죠. 오늘 저 역시도 KG그룹을 거래를 하기는 했습니다. KG스틸인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 16,000원 초반대 오면 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16,000원 이하로 오기에는 이렇게 호가의 벽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16,900원, 800원 이런 부분에서 일부 물량 이렇게 매수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 가지고 16,000원 초반대 오면 추가 매수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17,600원, 700원 이런 지점에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저점 매수했다가 고점에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일정이 떴죠. 자, 인수 예정자 선정이 5월 중순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수 예정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인수 예정자로 이렇게 선택된 기업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방울이 자, 조금 전에 뉴스가 떴습니다. 며칠 전에 KB증권이 쌍용차 인수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를 했죠. 그 자리를 SK증권이 대신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일 쌍방울 관련주들은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들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쌍방울 그룹주들은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쌍방울 그룹주들과 KB 그룹주들은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시소를 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그룹주들이 이런 뉴스로 이렇게 내일 상승을 하면 KG 그룹주들은 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죠. 16,000원 이런 자리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내일 쌍방울 그룹주들 이 호재로 말미암아서 한번 이렇게 슈팅을 줄 거는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별주들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던 종목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자, 8시 24분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개발 중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동물실험에서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시간 외에 가격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 한가 잔량 40만 주 쌓였지만 오늘 아침에 시간 외 거래에서 1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매수 잔량만 한 20만 주 정도가 장전 시간에 이렇게 쌓았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장전 시간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시초가부터 들어갔습니다. 시초가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고요.
1.44%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악재가 뜬 애들 거래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거래를 했던 까닭은 이게 회사 측의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허가를 받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뉴스가 떴고, 그리고 아침 장전 시간 외에 어제 매도 물량을 이렇게 다 소화시키고 매수를 쌓았다라는 점, 뭐 그 두 가지, 거기에다가 시초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점, 물론 뭐 큰 물량을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거래를 했고요. 얘네들도 아침에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6분 만에 한 8%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 48,000원 이런 지점에서 저는 한 5%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거래를 했고요. 자,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들 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뭐 이런 애들 내일 거래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TYM인데요. TYM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시초가를 한 5%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음봉을 맞아 버렸습니다. 시초가 대비 뭐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시초가에서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1% 내외 2% 이상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요, 아침 9시 15분 이런 지점이죠. 제가 매도한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저도 조금 의아해 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보통은 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다지 없을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전환시킵니다. 60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거둬들인다라는 거죠. 11시쯤 되면 이렇게 22만 주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줄고요.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32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3시쯤 되면 외국인이 이렇게 90만 주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87만 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6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만 봐서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차트를 만들었죠. 거의 뭐 신고가 부분까지 이렇게 왔고요.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이 87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은 이렇게 마이너스 0.57%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내일 외국인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일단 장중에는 이 외국인들이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지 매수를 하는지 살펴보았다가,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서 전고점 2,700원 부분 이런 거 뚫어준다면 2,7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가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했던 물량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털어낸다면 이런 애들은 종가까지 차트의 모습을 지켜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이 다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를 유지시켜 준다면 그때 종가 오버나잇 하는 것도 굉장히, 종가 오버나잇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관이 순매수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TYM 이런 애들은 중소형주이면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건드리는 종목, 거기서 이 외국인 단타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여러분들 거래 잘 하셔서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